보디빌딩 종목 소개 및 운영, 규정, 진행. 질문 보디빌딩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대답 보디빌딩의 효과로는 근력, 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기초 체력이 향상되며 체지방 감량, 자세 교정 등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 보디빌딩이란 무엇인가요? 대답 보디빌딩은 바벨, 덤벨, 익스펜더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육 혹은 체력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질문 보디빌딩과 관련된 협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답 보디빌딩과 관련된 협회로는 세계 보디빌딩 연맹, 아시아 보디빌딩 연맹, 대한 보디빌딩 협회, 한국 도핑 방지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질문 보디빌딩 피지크 남녀의 복장 규정은 무엇인가요? 대답 남성의 경우 트렁크는 대둔근의 4분의 3을 가려야 하며 여성의 경우 대둔근의 2분의 1 이상과 전면을 가려야 합니다. 남성은 단정한 경기복을 착용하고 여성은 불투명한 일반 비키니를 착용해야 합니다. 질문 보디빌딩 피지크 경기에서의 복장 규정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답 남성은 트렁크 안에 패딩을 넣는 것이 금지되며 여성은 끈으로 된 비키니를 착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신발, 안경, 시계, 팔찌, 목걸이, 가발을 착용하는 것과 근육이나 신체의 자연적인 형태를 변형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질문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자격 검정하여 지도자를 뽑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답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자격 검정하여 지도자를 뽑는 이유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신뢰성과 가르쳐야 할 당위성을 습득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스포츠 지도사를 뽑는 이유와 생활체육을 증진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답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스포츠 지도사를 뽑는 이유는 생활 스포츠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 생활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민 건강 생활을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무엇인가요? 대답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는 인성교육, 도핑 예방 교육, 리더십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이 있습니다. 질문 대한 보디빌딩 협회의 연수 목적은 무엇인가요? 대답 대한 보디빌딩 협회의 연수 목적은 지도자의 질적 향상과 역량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질문 보디빌딩에서의 컬러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대답 보디빌딩에서의 컬러링 규정으로는 예선 24시간 전에 사용한 인공착색이나 셀프태닝 제품은 허용되며 지워지는 단, 브론저 사용이 금지되고 광택, 광채, 윤이 나는 펄 및 황금빛색, 과도한 오일 사용도 금지됩니다. 질문 남자 피지크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답 남자 피지크 평가 기준은 무대 표현력과 균형이 있는 근육 발달을 심사합니다. 하체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여자 피지크 경기에서 감점 요인은 무엇인가요? 대답 여자 피지크 경기에서 감점 요인으로는 과도한 근육 스타일이나 혈관 및 근육의 선명도가 이전의 여자 선수와 비슷할 때 감점되고 과도하게 마르거나 셀룰라이트가 있는 경우도 감점됩니다. 질문 쿼터턴이란 무엇인가요? 대답 쿼터턴은 오른쪽으로 90도씩 회전하며 전면, 측면, 후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프론트 포즈 쿼터턴, 라이트 쿼터턴, 백 쿼터턴, 라이트의 순서로 실행합니다. 질문 비키니 바디 피트니스 경기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대답 예선은 쿼터턴으로 실시하고 1라운드에서도 쿼터턴이 진행됩니다. 2라운드에서는 쿼터턴과 에어워킹이 진행됩니다. 질문 여자 비키니 쿼터턴이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답 여자 비키니 쿼터턴이 평가 방법은 선수가 발을 떼는 순간부터 퇴장 전까지 쿼터턴 라이트 백 라이트 프론트를 실시하는 동안 전체적인 근육의 발달 정도와 균형, 대칭미 등을 평가하며 과도한 근육질이나 너무 마른 몸매는 감점됩니다. 질문 보디빌딩 경기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답 보디빌딩 경기의 운영 방식은 예선에서는 4개의 규정 포즈를 실시하고 1라운드에서는 4개의 규정 포즈와 7개의 규정 포즈를 비교 심사합니다. 2라운드에서는 7개의 규정 포즈와 포즈다운을 하며 3라운드에서는 개인별 자유 포즈를 60초간 실시합니다. 질문 남자 보디빌딩 경기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답 남자 보디빌딩 경기의 운영 방식은 예선에서는 4개의 규정 포즈를 실시하고 1라운드에서는 4개의 규정 포즈와 7개의 규정 포즈를 비교 심사합니다. 2라운드에서는
7개의 규정 포즈와 포즈다운을 하며 3라운드에서는 개인별 자유 포즈를 60초간 실시합니다. 질문: 남성 보디빌딩에서의 규정 포즈는 무엇이 있나요? 대답: 남성 보디빌딩에서의 규정 포즈로는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프론트 레스프레드, 사이드 체스트, 백 더블 바이셉스, 백 레스프레드, 사이드 트라이셉스, 업도미널 엔타이가 있습니다. 질문: 여자 피지크 경기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답: 여자 피지크 경기의 운영 방식은 예선에서는 규정 포즈 4개를 실시하고 1라운드에서는 규정 포즈 4개와 쿼터턴 및 규정 포즈 비교 심사를 합니다. 2라운드에서는 쿼터턴, 규정 포즈 및 포즈다운을 하며 3라운드에서는 개인별 자유 포즈를 심사합니다. 질문: 여자 피지크에서의 규정 포즈는 무엇이 있나요? 대답: 여자 피지크에서의 규정 포즈로는 프론트 포즈, 사이드 체스트, 백 포즈, 사이드 트라이셉스가 있습니다. 경기인 등록 규정. 질문: 경기인 등록 규정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대답: 경기인 등록 규정의 주된 목적은 선수, 지도자, 심판 등록 및 활동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설정하고 이들의 육상과 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질문: 경기인 등록 시 구분되는 연령 부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답: 경기인 등록 시 연령을 기준으로 13세 이하, 16세 이하, 19세 이하, 대학부, 일반부 등 다양한 부문이 있습니다. 질문: 경기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답: 제명 징계를 받았거나 해당 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전문 선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 경기인 등록 규정을 위반했을 때 취해지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대답: 경기인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출전 또는 자격 정지, 임직원은 2년 이상 5년 이하 활동 자격 금지, 미등록 활동자는 2년간 등록 금지입니다. 규정을 2회 위반하면 2배 이상 가중 처분을 받고 3회 위반 시 제명하거나 파면됩니다. 질문: 대한보디빌딩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의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대답: 선수, 지도자, 심판은 경기인으로 분류되며 생활체육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은 동호인 선수, 선수활동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은 전문선수로 분류됩니다. 질문: 선수위원회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대답: 선수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활동 금지, 임직원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협회 관련 활동 자격 금지, 학교 관련자는 신분 상제안이 필요할 경우 대한체육회에 건의됩니다. 재위반 시 자격이 영구 박탈되며 선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계를 받습니다. 질문: 선수위원회 규정에 의한 폭력 및 성 관련 행위 징계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대답: 1차 적발 시 지도자는 5년 이상 자격 정지, 선수는 3년 이상 자격 정지입니다. 2차 적발 시 지도자는 10년 이상 자격 정지, 선수는 5년 이상 자격 정지를 받습니다. 3차 적발 시 지도자와 선수 모두 영구 제명됩니다.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영구 제명됩니다. 질문: 심판위원회 규정은 심판 판정을 어떻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나요? 대답: 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심판 판정은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과 단체 규약을 준수하여 명확하게 판정해야 합니다. 질문: 보디빌딩 심사원으로서 심판의 주요 의무는 무엇인가요? 대답: 보디빌딩 심사원으로서 심판의 주요 의무에는 경기 규칙 준수, 공정성, 책임감, 청렴성, 정확한 평가, 소집 회의 시 참석 등이 있습니다. 질문: 심판원이 경기 중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답: 심판원은 다른 심판 결정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심사 중 알코올이 든 음료 섭취, 다른 심판원과의 담화, 심사 중 사진 촬영, 참가 선수 지도 등을 금지합니다. 질문: 심판원의 등급에 따라 심사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답: 국제심판 A, B, C급은 국제경기대회와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 심판할 수 있으며 국내 심판 1급은 전국 규모 및 지역 규모 경기에서, 국내 심판 2급은 지역 규모 경기에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심판이 유지해야 하는 품위와 관련된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답: 심판은 규정에 의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고
신분증을 폐용해야 하며 팀 입단, 취직 알선 협조 등을 금지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오심과 편파 판정으로 인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주요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답: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기본 계획 수립, 국가대표 선수 및 임원 선발, 국가대표 훈련의 지도 및 감독, 선수의 상벌 결정, 스포츠 과학 연구 지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훈련 계획 등이 있습니다. 도핑 방지 규정. 질문: 도핑이란 무엇인가요? 대답: 도핑은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금지 약물을 투여하거나 특수한 의학적 처치 및 사용 행위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질문: 도핑 방지 규정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요? 대답: 도핑 방지 규정의 기본 원리는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그 본질적 가치는 스포츠 정신과 올림픽 정신의 핵심입니다. 질문: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답: 실효의 금지 약물, 대사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금지 약물, 금지 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실효 채취 제공 회피, 거부 또는 실패, 소재지 정보 실패, 금지된 연료 및 공모 등이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 의도치 않는 도핑이란 무엇인가요? 대답: 의도치 않는 도핑은 고의성이 없이 부주의나 실수로 자신도 모르게 섭취한 금지 약물이 도핑 테스트 결과에 검출되는 것입니다. 질문: 도핑 면책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답: 도핑 사용 없이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 도핑을 하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 도핑 시 치료 외에 경기력 향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투신청서, 진단서, 처방 전 각종 의료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 도핑 방지 규정의 위반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대답: 1차 위반 시 일반부는 400만 원, 학생부는 200만 원, 전국체전은 1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2차 위반 시에는 일반부 1000만 원, 학생부 500만 원, 전국체전 1500만 원이며 3차 위반 시에는 1500만 원, 전국체전 2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질문: 도핑 관리 절차에는 어떤 단계들이 포함되나요? 대답: 도핑 관리 절차는 검사 대상 선정, 선수 통지, 도핑 관리실로 이동, 채취용품 지급, 시료 제공, 시료의 양 측정, 나눠 담기, 시료 봉인, 농도 비중 측정, 도핑 검사서 작성, 시료 분석의 총 11단계로 구성됩니다. 질문: 도핑 규정 협회에서 선수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대답: 선수들은 대리인을 동반할 권리, 통역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 시료 채취 절차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장애인 및 미성년 선수에 대한 절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핑 관리실 도착 연기 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질문: 금지 약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대답: 금지 약물에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흥분제, 이뇨제, 마약류 등이 포함됩니다.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질문: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인가요? 대답: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인지하고 일상 속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더 공평하게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성그루밍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대답: 성그루밍은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이를 통해 언어적, 신체적 또는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는 매우 해로운 행위입니다. 질문: 스포츠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대답: 스포츠 성폭력은 스포츠 환경 내에서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선수들에게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문: 스포츠 성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나요? 대답: 스포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고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며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불쾌한 행위를 즉시 알리고 사과를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질문: 스포츠 폭력이란 무엇인가요?
대답. 스포츠 폭력은 훈련이나 경기 중에 선수가 겪는 폭행, 감금, 협박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말합니다. 선수의 건강과 웰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 스포츠 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나요? 대답. 스포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선수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훈련 방법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질문. 성희롱,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답. 성희롱은 성적 언행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성추행은 신체 접촉을 포함한 성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강제로 하는 것이고, 성폭행은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제로 하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성범죄입니다. 운동생리학. 질문. BMI는 어떻게 계산하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며 비만 측정 지표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근육과 지방의 무게를 구분하지 않아 근육량이 많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한계를 가집니다. 질문. 스포츠 심장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 스포츠 심장은 스포츠를 통해 단련된 심장으로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혈액을 내보내는 능력이 좋아지며 낮은 심박수로도 충분한 혈액 공급이 가능한 특징을 가집니다. 질문. 근섬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 근섬유의 종류에는 지근과 속근이 있습니다. 지근은 수축 반응이 느리고 운동 강도가 낮은 신체 활동에 사용되며, 속근은 수축 반응이 빠르고 운동 강도가 높은 신체 활동에 사용됩니다. 질문. 골격근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답. 골격근은 다양한 자극을 받고 이에 반응하며 수축, 이완, 탄력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답. 교감신경은 활동성 개념으로 심박수 증가, 저장 에너지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부교감신경은 휴식 개념으로 심박수 저하,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대답.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들이 모여 큰 분자를 합성하는 것이며, 이화작용은 큰 분자가 작은 분자들로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질문. 체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각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답. 체력에는 행동체력과 방위체력이 있습니다. 행동체력은 근력, 순발력, 지구력과 같은 몸을 움직이는 힘을 의미하며, 방위체력은 환경에 적응하는 힘을 말합니다. 질문. 탈수가 일어날 때 몸에 어떤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나요? 대답. 탈수가 발생하면 갈증, 무기력, 경련, 발열, 두통, 체온 조절 능력의 상실이 일어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질문. 인체의 제형은 주로 몇 가지로 분류되나요? 그리고 각 체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대답. 인체의 제형은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의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외배엽은 신진대사가 빠르고 체중 증가가 어려운 마른 체형이고, 중배엽은 골격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근육량이 많은 체형입니다. 내배엽은 흉곽과 복부가 두터운 체형으로 지방량이 많아 과체중의 형태가 많습니다. 질문. 인체의 근육은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나요? 그리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대답. 인체의 근육은 골격근, 심정근, 내정근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골격근은 인체의 움직임을 권장하고, 심장근은 심장과 심장 주변 혈관에 국한되며, 내장근은 유강성 장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질문. 수의근과 불수의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대답. 수의근은 자신의 의지대로 수축이 가능한 근육인 골격근을 말하며, 불수의근은 자신의 의지대로 수축이 불가능한 내장근과 심장근을 말합니다. 질문. 카보로딩이란 무엇인가요? 대답. 카보로딩은 탄수화물 에너지원이 고갈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인체에 추가적으로 탄수화물을 저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질문. 로책 상태와 발살바 훈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대답. 로책 상태는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숨을 참게 되었을 시에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발살바 훈련은
고강도 운동 시 수축할 때 숨을 참게 되는 호흡 방법입니다. 질문. 주동근과 기랑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대답. 주동근은 직접적으로 움직임을 일으키는 근육을 말하며 기랑근은 주동근의 반대로 움직임을 느리게 하거나 정지시키는 근육을 말합니다. 질문. 근육의 수축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대답. 근육의 수축 형태에는 등장성, 등척성, 등속성이 있습니다. 등장성은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형태이며 등척성은 근육의 길이 변화 없이 수축하는 형태입니다. 등속성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동일한 속도로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질문. ATP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생성되나요? 대답. ATP는 아미노신 3인산으로 세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산소와 반응하여 ATP를 생성하며 이를 통해 생명활동을 유지합니다. 질문. ATP-PC 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대답. ATP-PC 시스템은 ATP를 ADP 파이로 분해하고 PC를 C 파이로 분해하여 ADP 파이를 다시 ATP로 재합성하는 에너지 대사 과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짧고 강한 운동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질문. 인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주요 대사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대답. 인체의 주요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는 ATP-PC 시스템, 젖산 시스템, 유산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ATP-PC 시스템은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지속 시간이 짧으며 젖산 시스템은 산소가 부족한 조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유산소 시스템은 산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운동 영양학. 질문.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답.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에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함께 비타민, 무기질, 물을 포함한 6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질문. 인체에서 수분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대답. 인체에서 수분은 체온 조절, 영양분 전달, 노폐물 배출, 혈압 유지, 소화작용 등의 역할을 합니다. 질문. 지방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답. 지방의 종류로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있으며 포화지방은 다량 섭취 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불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질문. 지방의 기능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대답. 지방의 기능으로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 및 운반, 허기 억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질문. 체지방이란 무엇인가요? 대답. 체지방은 몸속에 있는 지방의 양을 말하며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구분됩니다. 질문. BCAA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대답. BCAA는 분지사슬 아미노산으로 손상된 근육의 회복을 돕고 근육의 피로를 막는 기능을 합니다. 질문. DHEA는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대답. DHEA는 부신에서 생산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여성에게 과다 사용하면 남성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질문. L-카르니틴의 효능은 무엇인가요? 대답. L-카르니틴은 지방산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운동 전 섭취 시 근육의 활동을 증가시켜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질문. 테스토스테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대답. 테스토스테론은 고환에서 생성되는 남성 호르몬으로 근육, 골격, 골밀도의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질문. 크레아틴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대답. 크레아틴은 주로 근육에 저장되며 골격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운동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질문. 아르기닌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대답. 아르기닌은 혈압 조절, 혈관 확장, 성장 호르몬 방출 촉진 등. 질문. 글리코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답. 글리코겐은 섭취한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간이나 근육 등에 저장되며 운동 시 바로 에너지로 사용되는 탄수화물의 최종 형태입니다. 질문. 글루타민은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대답. 글루타민은 면역력을 높이고 근육통과 피로를 해소해주며 근손실을 방지하는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질문. 비타민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대답. 비타민은 영양분 흡수에 도움을 주며 신체 기능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질문. 비타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답.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구분됩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몸속에 축적되지 않고 과잉 섭취된 부분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며, 지용성 비타민은 과잉 섭취의 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질문: 운동 중 수분 섭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 운동 중 땀으로 인한 영양소 배출과 탈수 위험 때문에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질문: HDL과 LDL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대답: HDL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는 기능을 하고, LDL은 조직으로 운반하는 기능을 합니다. LDL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운동 후 단백질 섭취의 최적 시기는 언제입니까? 대답: 운동 직후 60분 이내가 단백질 동화 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질문: 운동 전 카페인 섭취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대답: 카페인은 운동 시 중추 신경을 흥분시켜 고강도 운동의 힘 생성을 늘리고 유산소 운동 시 지방 활용을 최대화합니다. 하지만 각성 효과로 인해 불안감이나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질문: 운동 전 당 섭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 당 섭취를 하지 않으면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근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합 전 수분 조절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대답: 시합 1에서 2주 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염분을 배출하고, 시합 하루 전부터 수분 섭취를 조절하여 근선 명도를 높여줍니다. 응급시대 저요령. 질문: 응급 상황이란 무엇인가요? 대답: 응급 상황은 신체적 재해, 부상, 질병 등으로 즉시 응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 응급처치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대답: 응급처치는 지혈, 인공호흡, 심마사지 등 최소한의 긴급처치를 통해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통증의 감소 및 장애 예방,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질문: 흉부 압박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대답: 심정지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손깍지를 끼고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한 후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흉부 압박을 실시합니다. 질문: 심폐소생술의 4원칙은 무엇인가요? 대답: 심폐소생술의 4원칙은 환자의 의식 확인, 한 사람을 지목해 119회 요청, 흉부 압박, 인공호흡 또는 자동제세동기 사용입니다. 질문: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대답: 응급처치 시 침착하게 대응하며 중증 환자부터 우선 처치합니다. 생사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민간요법 및 의약품 사용을 삼가며 최종적으로는 전문 의료원에게 처치를 맡깁니다. 질문: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답: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 환자나 주변인들에게 상황을 물어본 뒤 환자의 체온 유지와 119에 신고를 합니다. 기도 폐쇄로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임예법을 실행합니다. 질문: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답: 119 신고 후 기도를 확보하고 허리띠나 단추를 풀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질문: 출혈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답: 출혈 환자의 응급처치는 먼저 상처의 범위와 정도를 판단하고 의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옷을 벗기거나 잘라서 출혈 부위를 찾고 직접 압박하여 지혈하며 출혈이 계속되면 압박점에 압박을 가하여 혈류를 늦춥니다. 이후 부목으로 상처 부위를 고정합니다. 질문: 라이스 처치법이란 무엇인가요? 대답: 라이스 처치법은 스포츠 부상으로 근육이나 골격계에 손상이 생겼을 때 즉시 실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생활체육. 질문: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대답: 생활체육 지도자는 안내자, 지시자, 그리고 영향력 행사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질문: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답: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질로는 의사 전달 능력, 투철한 사명감, 활달하고 강인한 성격, 도덕적 품성, 그리고 칭찬의 미덕과 공정성이 있습니다. 질문: 생활체육 지도의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답: 생활체육 지도의 원리로는 철학적 기초에 근거하여 지도,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하게 지도, 욕구와 개인차를 고려하여 지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도,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유도,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무엇인가요? 대답.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로는 평등성, 창조성, 평가성, 보완성, 편의성, 전달성, 전문성, 다양성, 욕구 반영성이 있습니다. 질문. 생활체육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답. 생활체육의 구성 요소로는 생활체육 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습니다. 질문. 생활체육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대답. 생활체육은 체력 증진을 위해 하는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입니다. 질문. 생활체육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대답. 생활체육의 필요성으로는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시간 증가와 대중스포츠 인구의 증가, 체육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변화, 그리고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 증대가 있습니다. 질문. 생활체육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대답. 생활체육의 목표로는 체력 증진, 건전한 여가생활, 탐구 능력 향상, 사회관계 촉진, 그리고 협동정신 강화가 있습니다. 질문. 생활체육 지도자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답. 생활체육 지도자의 기능으로는 개인 및 집단의 목표 제시,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개발하여 제시, 참가자의 동기 유발, 긍정적 분위기 조성, 그리고 동료의식 및 응집성 강화가 있습니다. 질문. 생활체육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대답. 생활체육의 기능으로는 생리적인 측면에서 체력 증진, 심리적인 측면에서 심리적 불안 요소 완화,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공동체 의식培养이 있습니다. 질문. 생활체육 프로그램 계획의 단계는 무엇인가요? 대답. 생활체육 프로그램 계획의 단계로는 프로그램 목적 이해, 욕구조사, 목적 및 목표 설정, 계획 수립, 프로그램 실행, 평가 및 보완이 있습니다. 질문. 생활체육 지도자의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대답. 생활체육 지도자의 유의사항으로는 시간 준수, 복장 단정, 개인차 고려, 평등한 대우, 정확한 정보 지식 전달이 있습니다. 질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대답.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와 목적으로는 자기 개발과 기초 지식과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함이 있습니다.